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오늘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볼 텐데요. 주제가 정말 흥미로워요. 바로 우리 몸속 혈액의 기원을 추적하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우리 몸을 이루는 수십 쪽의 세포의 가계도를 싹 그려서 맨 처음 시작점인 수정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2018년 네이처에 발표된 한 논문이 바로 그 일을 실제로 해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헨리 식스 연구팀의 논문입니다. 제목은 좀 긴데요. 최세포 돌연변이를 통해 추론한 정상 인간 혈액의 개체군 동역학입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해요. 이 논문이 도대체 어떤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우리 세포들의 역사를 추적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샅샅이 뜯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몸을 하나의 통일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세포 집단의 모자이크로 보게 만든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해보는 겁니다. 이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해요. 우리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DNA를 복제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오타, 즉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리고 이 오타는 자손세포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죠. 아, 그러니까 세포 분열할 때마다 족보에 이름 한 글자씩이 딱 추가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 이름을 따라가면 누가 누구의 자손인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연구진은 바로 이 자연 발생적인 돌연변이를 일종의 유전적 바코드처럼 활용한 거예요. 이 바코드를 분석해서 한 사람의 혈액세포들이 어떤 조정세포로부터 왔는지 그 거대한 개통수를 재구성한 거죠. 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아니, 아이디어 자체도 정말 기발한데 이걸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어떻게 증명했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실험 설계가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 몸속에서 수십억 개의 세포가 매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체세포 돌연변이라는 아주 영리한 도구를 쓴 건데요. 여기서 체세포 돌연변이라는 건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는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난 후에 제 몸 안에서 세포가 분열하면서 생기는 돌연변이를 말해요. 근데 보통 돌연변이라고 하면 암처럼 뭔가 좀 나쁜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아, 네.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체세포 돌연변이는 유전자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중립적인 오타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세포에서 A라는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세포로부터 갈라져 나간 모든 후손 세포들은 전부 그 A라는 돌연변이를 공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하, 마치 한 집안의 성씨처럼요? 네, 딱 그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세포들을 딱 봤을 때 같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아, 얘네는 같은 조상에서 왔구나, 한 집안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해서 혈액세포의 거대한 가계도를 그린 거죠. 이 방법을 설명하려고 논문에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생태학자들이 쓰는 포획, 재포획 방법이에요. 아,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호수에 사는 물고기 수를 알고 싶을 때 물고기를 한 무더기 잡아서 표식을 붙여서 풀어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그물을 던져서 잡힌 물고기 중에 표식이 있는 애들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 비율을 보고 전체 물고기 수를 추정하는 방식 맞죠? 네, 정확합니다. 이 연구도 똑같이 두 단계로 진행됐어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포획입니다. 59세 건강한 남성의 골수와 혈액에서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 즉 조혈모세포와 그 바로 아래 단계인 전구세포를 딱 하나씩만 분리해냈어요. 네, 단 하나씩이요? 그 수십 쪽의 세포 중에서요? 네. 그렇게 분리한 단일 세포들을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수백만 개의 세포 집단, 그러니까 콜로니로 키운 겁니다. 그렇게 총 140개의 콜로니를 만들었죠. 그런 다음 이 140개 콜로니 각각의 전체 유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각 콜로니, 즉 각 세포 가문이 가진 고유한 돌연변이 바코드 목록을 만든 거예요. 140개요? 우리 몸 전체의 혈액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겨우 140개 세포만 가지고 시작했다니 굉장히 대담한 출발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2단계인 재포획이 중요해지는 거죠. 다시 동일한 남성의 혈액을 이번엔 대량으로 채취했어요. 그리고는 과립구나 B세포, T세포 같은 다자란 혈액세포들 전체를 대상으로요. 1단계 포획에서 찾아냈던 그 수천 개의 돌연변이 바코드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초정밀 시퀀싱 기술로 확인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140개 가문에 이름표를 붙여서 사회에 내보낸 다음에 나중에 전체 인구 조사를 해서 그 가문 출신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셈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140개 가문의 족보를 그려봤더니 뭐가 보였나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140개 세포 콜로니의 돌연변이 정보를 바탕으로 개통수를 그렸더니 이 나무가 맨 꼭대기,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아주 깔끔하게 두 개의 거대한 가지로 나뉜 거예요. 두 개의 가지요? 딱 두 개로요? 네, 140개 콜로니 중에 52개는 A라는 공통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88개는 B라는 공통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세포는 둘 중 하나의 돌연변이만 가졌고 둘 다 가진 세포는 단 하나도 없었죠. 와, 이것만 봐도 이 모든 혈액세포가 아주 먼 옛날 단 두 개의 조상세포에서 유래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단 두 개의 조상이요? 근데 여기서 연구진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요? 네,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연구진이 혹시나 해서 이 남성의 구강상피세포, 그러니까 볼 안쪽을 긁어서 나온 세포도 분석해봤어요. 그런데 이 두 돌연변이 A와 B가 혈액세포뿐만 아니라 볼 안쪽 세포에서도 똑같은 비율로 발견된 거예요. 잠시만요. 그게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요? 왜냐하면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직, 이게 이제 중배엽이라는 곳에서 나오고요. 피부나 구강점막을 만드는 조직은 외배엽에서 나오거든요. 네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배아 시절 아주 초기에 서로 다른 길로 갈라져요. 뿌리가 전혀 다른 셈인데 그 둘이 똑같은 조상 표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아, 그럼 그 둘의 공통조상은 그 조직들이 갈라지기 훨씬 더 이전이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세포의 가장 마지막 공통조상은 외배엽과 중배엽이 분리되기 이전의 세포, 즉 수정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구진은 이 A와 B 돌연변이가 바로 그 수정란이 인생 처음으로 두 개의 세포로 분열할 때 각각의 딸세포에 하나씩 생긴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와, 잠시만요. 그럼 지금 제 뺨을 긁어넣어 나온 세포랑 제 혈액 속 백혈구가 제가 태어나기에도 훨씬 전인 수십 년 전에 딱 한 번 분열했던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세포에서 각각 시작됐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말입니다. 마치 우리 몸이 처음부터 두 개의 거대한 제구구를 나뉜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네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예요. 59년이 지난 한 개인의 몸이 사실상 수정란의 첫 분열에서 생긴 두 세포 집단의 모자이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직접 증명한 셈이죠. 모자이크요? 네, 우리가 유전적으로 동일한 단일 개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태초에 두 세포에서 유래한 거대한 두 클론이 섞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자이시즘의 가장 근원적인 증거가 되는 거고요.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그 개통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정보도 얻을 수 있었겠네요. 가계도를 보면 친척들이 언제쯤 많이 늘어났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맞아요. 이 개통수의 구조, 그러니까 가지들이 갈라지는 시점과 패턴을 보면 조혈모 세포 집단의 역사적인 크기 변화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어요. 이걸 개통동역학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서로 다른 세포 가문들이 언제 갈라졌는지를 보면 그 시점에 조상세포 집단이 얼마나 컸는지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거든요. 분석 결과가 어땠나요? 조혈모 세포의 수는 유년기에 급격히 팽창해서 청소년기 후반에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그 이후 성인기 내내 그 크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몸이 자라면서 혈액 수요가 늘어나니까 혈액을 만드는 공장인 조혈모 세포의 수도 같이 늘렸다가 성장이 멈추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인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그 공장의 규모, 즉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조혈모 세포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아까 말했던 재포획 단계의 핵심이었죠. 네, 이제 두 번째 놀라운 발견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아까 재포획 단계에서 140개 가문의 후손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좀 이상했어요. 포획했던 140개 세포의 돌연변이 바코드 대부분이 대량 혈액 샘플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저는 처음에 이거 듣고 실험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바로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을 이끌어낸 단서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표식을 붙인 140개의 세포 가문보다 혈액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전체 활성 조혈모 세포의 수가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의미해요. 아까 그 물고기 비유로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연못에 물고기가 100마리밖에 없는데 10마리의 표식을 붙였다 풀어주면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표식 있는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런데 물고기가 100만 마리라면 내가 표식 붙인 10마리를 다시 만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지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140개의 표식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건 전체 연못의 크기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산해 본 결과가 얼마였나요? 연구진은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해 이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조혈모 세포의 수를 추정했어요. 그 결과 특정 시점에 백혈구를 활발하게 만들고 있는 조혈모 세포의 수는 약 5만 개에서 20만 개 사이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5만에서 20만 개요? 와, 이전에는 몇 개 정도로 생각했었는데요. 기존 연구들에서는 보통 수천 개에서 많아도 10,000개 정도로 추정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훨씬 큰 규모죠. 그렇군요. 우리 혈액 시스템이 소수의 엘리트 줄기세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아주 거대한 규모의 줄기세포 집단에 의해 유지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네요. 그럼 이 5만에서 20만 개나 되는 세포들이 전부 똑같은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역할이 좀 다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연구진도 그게 궁금해서 혈액세포 종류별로, 즉 우리 몸의 군대 역할을 하는 과립구, 항체를 만드는 B림프구,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T림프구를 따로 분석했어요. 그랬더니요. 성인기에도 하나의 조혈모 세포 클론, 그러니까 같은 바코드를 가진 세포 가족이 과립구와 B림프구 모두를 만들어내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한 명의 조상이 여러 직업을 가진 후손을 낳는 것과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의 줄기세포가 여러 종류의 혈액세포로 분화하는 다계통 분화 능력을 수십 년간 유지한다는 증거를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직접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T림프구는 좀 달랐다고요? 네, T림프구에서는 과립구나 B림프구와 공통된 기여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어요. 이건 T림프구의 생산 과정이나 수명이 다른 혈구와는 좀 다른 경로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암시하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T림프구는 한번 만들어지면 매우 오래 살고 골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체적으로 증식하는 집단이 있어서 골수에서 새로 공급되는 세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그런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결과들이 아까 말했던 모자이시즘이라는 개념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논문이 보여준 모자이시즘은 여러 층위가 있어요. 첫째, 우리 몸 전체가 수정란의 첫 분열에서 생긴 두 개의 거대한 클론으로 이루어진 가장 근원적인 모자이크라는 것. 이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같은 거죠. 네, 두 개의 제국이요. 그리고 둘째, 성인의 혈액 생산 시스템 자체가 단일한 중앙공장이 아니라 5만에서 20만 개에 달하는 각기 다른 조혈모세포 클론, 즉 작은 공장들이 각자의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모자이크 상태라는 거예요. 청취자분의 혈액 역시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작은 공장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의 총합인 셈이죠. 와, 어떤 공장은 과립구와 비세포를 같이 만들고 또 다른 공장들은 다른 종류의 세포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와, 그러니까 제 몸의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네요. 수정란 시절부터 나뉘어온 두 개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개의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진 작은 집단들이 모여서 나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거군요. 제 몸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네요. 네, 우리 몸은 조용하고 통일된 왕국이 아니라 수많은 자치구들이 모여 돌아가는 거대한 연방국가에 더 가까운 모습인 거죠. 이 관점은 우리가 노화나 암 같은 질병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체세포 돌연변이라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흔적을 이용해서 혈액세포의 기원을 수정란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만 개의 조혈모세포가 연합해서 우리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정말 놀라운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봤네요. 우리 몸이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각기 다른 역사를 가진 수많은 세포 클론들의 연합체, 즉 모자이크라는 관점은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이 논문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인상 깊어요. 인간의 몸에 있는 40조 개의 세포는 모두 수정란이라는 뿌리에서 시작된 하나의 거대한 개통수로 시각화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와, 이 기술이 단지 혈액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러게요. 만약 뇌, 피부, 장기 등 우리 몸 전체의 완전한 세포 개통수를 그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노화나 암 발생 그리고 질병의 과정을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암은 결국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된 돌연변이 클론이 통제불능으로 증식하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 몸속 수많은 클론들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클론이 위험한 방향으로 변하는지 미리 감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화 과정에서 특정 장기의 기능을 떨어지는 게 혹시 그 장기를 구성하는 특정 세포 클론들이 지쳐서 사라지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몸이 그 자체로 수십 쪽의 이야기가 담긴 끊임없이 새로 쓰이는 역사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